저도 마음 같아서는 책을 1000페이지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는 거야 그냥. 만약에 뉴요커가 한국말을 배울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라는 표현법을 외우는 게 쉽겠어? 비밀이 좀 더 훨씬 수월하죠.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아, 비밀? 시크릿? 외우면 되잖아. 근데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 끼리 아는 거야. 이 조합은 매우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진 않지만 그 표현 방식이 매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단어만 쉽고 표현 방식은 어드밴스드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안 되기 때문에 청취가 어렵고 네이티브처럼 안 되고 한국식으로 계속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 책에 It stays between us라는 표현 밑에 비밀로 해달라고 의역이 돼 있으면 이제 공부할 때 난이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keep it a secret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여기에 어디에 secret이라는 단어가 있으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설명의 형식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원다영님이 책을 100명이 보면 인강은 이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본다. 그래서 이제 신 박사님이 그 우당탕탕 나와서 엄청 속상해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강좌를 듣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뭐 아무래도 인강 들으려면은 그 생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책도 지금 제대로 안 보고 있는데 인강 하루에 들으면 한 1시간은 잡아야 되지 않니? 이 심리적 부담감,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시간이 잘 안 나오는 느낌. 1시간 모자르고 네. 2시간은 해야죠.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안 듣게 된다니까요. 부담스럽다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30분 정도 만약에 하루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대를 낮춰줘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저나 신 박사님이나 상상스퀘어에서 진심 어리게 진정성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30분은 2시간은 해야 된다라거나 뭐 주당 10시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오히려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PT를 받는다고 치면 30분짜리 PT가 있어요. 50분짜리가 있고 네. 보통 가격이 30분 좀 싸겠죠. 그러면은 30분만 하셔도 몸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이제 학습자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길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는 하루에 최소 1시간, 뭐 주당 10시간 이 정도를 확보해서 공부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인강을 들어야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 말은 그 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잖아. 근데 다만 우리가 이 책을 쓴 제가 주체이고 상상스퀘어는 이것을 편찬한 출판을 한 출판 주체이기 때문에 이 주체가 이런 말을 해버리면 상업적으로 비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독자들이나 잠재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거티브하게 비칠 수가 있는 게 제일 걱정인 거지. 저도 말할 때 되게 힘든 거예요, 항상. 제가 옛날 학원 강의를 하면은 그때는 책이 아니고 종이로 하루에 뭐 5페이지, 7페이지에서 강사가 준비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고 나머지는 강사의 입으로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위한 장치인 거야, 이거는. 장치.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출판의 형태로 제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판물이 일종의 메인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인강이 부수적으로 오는 거냐 이제 이런 거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학학습이다 보니까 글자로는 명백한 한계는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들어볼게. 항상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제가 항상 저도 신경 많이 쓰는 게, 결국에는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의 하나하나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최대한 그런 생각 안 하시게끔 저도 좀 이렇게 잘 섬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원어민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 promise me it stays between us라고 그랬어요. Promise me it stays, 머물다, between us. 그러면 직역을 하면은 우리 사이에서만 그 얘기는 머물도록 해주십사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비밀로 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제 책은 왕기초를 위한 책은 아니잖아요.
제 책에는 영어 표현 중에 좀 네이티브스러운 표현이 좀 많아요. 회화책도 그렇고 지금 지필 막바지에 있는 구동사 책도 좀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비밀로 해달라 그러면 keep it a secret, keep it a secret 이라는 이런 유형의 문장만 있으면 냉정하게 얘기할게. 인강 안 들어도 돼. 봐봐, 외우면 되잖아. keep it a secret. 1:1 매칭이 되잖아. 그것을 비밀로 유지해라. 이해가 선명하게 된단 말이야. 글자로도. 그리고 좀 더 고급 표현을 쓰면은 회사에서 대외비로 해라라고 할 때 keep it confidential 이런 표현들은 한국말과 영어의 생김새가 1:1 매칭이 돼버리잖아. 대외비가 됐건 비밀이 됐건 그런 것은 서술형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keep it a secret, 비밀로 해라. 되잖아.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 근데 문제는 어디 생기느냐? Promise me it stays between us는 비밀로 해달라면 특히 기초학습자들은 1:1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단 말이야. 저도 마음 같아서는 책을 1000페이지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비밀로 해달라라고 하는 직관적 표현 방식이 있지만 때로는 야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난이도 측면에서 만약에 뉴요커가 한국말을 배울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라는 표현법을 외우는 게 쉽겠어? 한국말을 배울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게 수월할까? 비밀이 좀 더 훨씬 수월하죠.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아 비밀? secret? 외우면 되잖아. 근데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끼리 아는 거야. 이 조합은 매우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진 않지만 그 표현 방식이 매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단어만 쉽고 표현 방식은 어드밴스드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안 되기 때문에 청취가 어렵고 네이티브처럼 안 되고 한국식으로 계속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 책에 It stays between us라는 표현 밑에 비밀로 해달라고 의역이 돼 있으면 이제 공부할 때 난이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keep it a secret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여기에 어디에 secret이라는 단어가 있으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설명의 형식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표현 방식은 keep it a secret, keep it confidential도 있지만은 조금 애둘러서 얘기할 때는 우리말도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있듯이 영어에도 it stays between us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로 한 번 들으면은 다시 쳐다보지 않아도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런 거에서 효용성이 극대화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보는 것과 인강에 대해서 참 말 조심스러워, 솔직히. 자꾸 인강 들으라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은 그게 무서워서 그거를 비틀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건 팩트잖아. 팩트는 있는데 그걸 비틀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고. 이제 그런 게 저는 지금 이분이 이제 뭐 전환율이 어떻다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좀 나네요. 나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구동사 설명 중에서 구동사, phrasal verb 설명 중에서 최근에 어떤 학생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 것 같아. 우리가 감기를 극복하다, 감기가 다 낫다, 수줍음을 이겨내다. 뭐 이럴 때는 get over 감기. 그 다음에 get over 수줍음. 이런 식으로 get over가 한 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명사가 나오는데 어떤 예문에서 get it over 명사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왜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이런 거는요. PD님이 만약에 책을 쓴다고 생각하면 이걸 서술형 글로 잘 설명할 자신이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저도 이제 지금 부동사 책 쓰면서 영어 관찰일기 그런 걸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한계를 좀 느껴. 글자의 형태로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예를 들어 차라리 그림을 하나 펼쳐놓고 이렇게 장애물이나 바위나 펜스 같은 걸 딱 쳐놓고 그걸 이렇게 넘어가다라고 할 때는 get over the fence 이렇게 이제 딱 보여주면은 펜스를 넘는 거니까 중간에 get it 이런 게 없고 그냥 get over the fence 이렇게 되는데 그 5살 꼬마라고 스스로를 상상을 해보시고 엄마가 아파트 1층에 너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이랬어요.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죠?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1층에 가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말고요. 근데 일반 쓰레기 덤스터 그거는 되게 높아. 내 키보다 더 높잖아. 그러면 쓰레기를
넘겨야 되잖아. 네. 넘겨야 돼. 그러면 목적어가 쓰레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쓰레기를 덤스터 위로 넘겨야 되지. 그러면 get over the dumpster가 아니고 덤스터는 이제 큰 그 쓰레기통이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get it 하는 것은 그 쓰레기 봉투란 말이에요. 그러면 get it over the dumpster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왜냐면 그 쓰레기를 over 넘겨서 덤스터에 넘겨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get it over the dumps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글자로 설명을 하겠냐? 이게 미친다니까? 그러니까요. 사람 돌기 시작하지. 그리고 이런 설명은 또 네이티브한테 들어가지고는 그 네이티브가 get it over the dumpster, get over shyness 이런 것을 그 설명하는 영어를 알아듣기도 힘들어.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직관적으로 한번 확 들어버리는 게 속이 시원한 거거든.